스페인의 카디스는 안달루시아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유서 깊은 항구 도시로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에 있습니다.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페니키아인이 가디르, 게이더라고 세웠습니다. 카디스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하이라이트 및 사항. 역사와 문화. 고대의 기원전 1100년경에 페니키아인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전략적 항구, 탐험의 시대와 스페인 해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건축, 무어, 바로크, 신고전주의 양식의 혼합. 카디스의 카니발 오브 카디스.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로 활기차고 풍자적이며 음악적으로 풍부합니다. 볼거리. 카디스 대성당, 카디스 커시드렐, 황금빛 돔으로 유명한 스카이라인을 지배합니다. 타비라 타워, 테비러 타워.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며 카메라 옵스큐라가 있습니다. 라 칼레타 해변, 라 컬레이터 비치. 유서 깊은 요새로 둘러싸인 매력적인 도시 해변입니다. 플라스 플로레스 광장, 플라저 더 라스 플로레스. 커피를 마시거나 사람들을 구경하기에 완벽한 다채로운 광장입니다. 로마 극장,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극장 중 하나입니다. 현지 요리. 타파스, 토르티아 데 카마로네, 토어티어즈 더 캐머론즈, 새우튀김, 와 페스카이토 프리토, 페스케이토 프리토, 튀긴 생선을 맛보세요. 셰리 와인. 인근 지역인 헤레스, 허레이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리주를 생산합니다. 해산물. 카디스의 위치는 신선한 해산물 애호가를 위한 천국입니다. 가는 방법. 세비야에서 기차나 자동차로 갈 수 있습니다. 1.52시간. 카디스는 크루즈 항구 역할도 하며 페리 연결편이 있습니다. 카디스, 두 계절의 도시. 카디스는 연중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름에는 도시가 활기차고 번화합니다. 해변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거리에는 에너지가 넘쳐나며 관광객들은 관광 명소로 붐빕니다.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멋진 전망을 즐기며 다양한 신선한 해산물과 현지 와인을 음미합니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카디스 카니발 오브 카디스로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축제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카디스는 변신합니다. 12월 6일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고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는 승객 없이 운행되었고 평소의 군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평화로운 버전의 도시에서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더 적은 인원으로 속도를 늦추고 역사적인 매력을 만끽하며 내 페이스대로 카디스의 평온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 체류였지만 대조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겨울에는 카디스가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희귀한 것, 즉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이제 카디스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카디스는 스페인의 도시이며 안달루시아, 엔덜루저의 자치 공동체에 있는 카디스 지방의 수도입니다. 대서양에서 떨어진 이베리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으며 좁은 지역으로 이웃 산 페르난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도시 중 하나인 카디스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교역소로 세워졌습니다. 18세기에 카디스만의 항구는 스페인 본토의 주요 항구로 통합되었으며 1778년까지 아메리카 대륙과의 무역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카디스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카디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에 위치한 카디스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잘 보존된 역사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도시입니다. 도시 벽의 잔해 내에 있는 카디스의 오래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구시가지, 스페인어, 캐스코 앤티고라고 불리며 도시 전체 크기의 넓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엘 포플로, 엘 파펠로, 라 비냐, 라 비너, 산타 마리아, 센터 머리어와 같은 다양한 구역, 바리오즈의 고풍스러움으로 특징 지어지며 도시의 새로운 지역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올드시티의 거리 계획은 큰 광장을 연결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카디스의 새로운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와 더 현대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신대륙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가져온 거대한 나무를 포함하여 이국적인 식물이 번성하는 공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서 깊은 파르케 제노베, 파어케이 제노브즈가 포함됩니다. 이름과 어원 페니키아어로 된 화폐 비문에 따르면 페니키아인들은 이 지역을 성벽, 복합 또는 요새를 의미하는 가드르 또는 아가드르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르베르 언어에 의해 차용된 이 언어는 모로코의 도시 아가디르, 아거디어와 같은 북아프리카 지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가디르, 아거디어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이 이름을 계속 사용했고 이후의 모든 이름들은 이 이름에서 파생되었다. 영어에서는 전통적으로 A의 예리한 악센트 표시 없이 철자가 쓰이는 카디스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발음됩니다. 액센트가 두 번째 음절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발음되지만 액센트가 첫 번째 음절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미국 영어에서 이와 유사하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악센트는 철자에 따라 항상 첫 음절에 있지만 스페인의 일반적인 발음은 현지 방언이지만 대신 카이즈, 카이 또는 카, 아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티레의 페니키아인에 의해 가디르 또는 아가디르로 설립된 카디스는 종종 서유럽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간주됩니다. 이 도시는 금, 주석, 특히 은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에 접근하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기원전 7세기에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카디스의 건국은 기원전 11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지역의 고고학적 지층은 기원전 9세기 이전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가디르가 초기에는 단순히 작은 계절적 교역소에 불과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고대 가디르는 두 개의 작은 섬, 즉 주로 정착지였던 에리테이아와 도시 지역 외곽에 있는 코티누사, 코티너서라는 섬에 거주했는데 이곳은 과달레테 강 입구 근처에 위치한 묘지와 성소였습니다. 현재 이 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카디스의 역사적 중심지 아래에 있는 가디르의 고대 유적은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남부 묘지에서는 발굴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1차 포에니 전쟁 이후 하밀카르 바르카의 이베리아 원정에서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카디스는 한니발의 남부 이베리아 정복을 위한 창고가 되었고 그는 기원전 218년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 유명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헤라클레스 멜카르트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나중에 이 도시는 기원전 206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휘하의 로마인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 공화국과 제국 치하에서 이 도시는 가데스, 게이디즈로 알려진 항구와 해군 기지로 번영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퀘이스터, 하급 원로원 의원, 로가데스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을 보고 자신도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슬픔을 느꼈다고 말한다. 가데스 사람들은 로마와 동맹을 맺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에 모든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조사 당시 카디스에는 500명 이상의 에퀴테스, 부유한 상류층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인구 밀도는 파타비움, 파도바과 로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거스터 어브주 줄리어 게디테너의 로마 식민지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수로는 마을에 신선한 물을 공급했고 섬의 공급은 부족하여 마지막 다리를 위해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그러나 로만 가데스는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섬의 북서쪽 모퉁이에만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부유한 시민들은 그 밖의 인근 섬이나 본토의 영지를 유지했습니다. 영지에서 유지된 생활 방식은 가디탄 춤추는 소녀들, 퓨얼리 게디텐이 이 고대 세계 전역에서 유명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사실 스페인 반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로마인들에게 카디스는 그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인 주베넬은 그의 유명한 10번째 풍자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암너버스인 테리스 퀴선트 에이 게디버스 어스키 오로럼 이티 겐젠, 가데스에서 새벽과 겐지스 강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땅에서 고대부터 손을 바꾸다. AD 400년대의 비지가스스에 의해 히스페이니어 비티커에서 로마의 권력이 전복되면서 원래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나중에 551년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비잔틴 제국의 스페인 지방의 일부로 재정복되었습니다. 572년 네오비길드의 재정복으로 서고트 왕국에 반환될 때까지 비잔틴 제국으로 남았다. 안달루스 711년에서 1262년 사이에 무어 통치하에서의 도시는 카디즈라고 불렸으며 현대 스페인어 이름이 파생되었습니다. 유명한 무슬림 전설은 카디스 외곽의 100규빗이 넘는 높이의 우상, 사남 카디스에 관해 발전했는데 그 마법은 지브롤터 해협을 역풍과 해류로 막았습니다. ABDL 머민에 의해 파괴된 1145년경의 배들이 다시 한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12세기 수도 터핀의 샤어러메인 역사의 셀럼커디스로 등장했으며 무함마드의 동상으로 간주되었으며 무슬림에게 기독교 침략을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고전 자료는 그러한 구조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지만 전설의 기원은 고대 후기에 건설된 항해 보조 장치의 폐허라고 추측되어 왔습니다. 35 압드 알 무민 또는 알리 이븐 이사 이븐 마이문 제독은 그 우상이 순금이 아닌 금박을 입힌 청동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의 반란 자금을 돕기 위해 그것을 주저했습니다. 1217년 더 아이티너러 프리조넘에 따르면 이 도시는 성지로 가는 도중에 프리지아 십자군 그룹에 의해 습격당하여 도시를 불태우고 회중 모스크를 파괴했습니다. 무어인들은 1262년 카스티아의 알폰소 10세에 의해 축출되었다. 역사적으로 카디스에는 무슬림 통치하에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492년 이후 탐험의 시대 동안 이 도시는 르네상스를 경험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카디스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항해를 했고 이 도시는 나중에 스페인 보물 함대의 모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은 스페인의 적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바르바리 해적의 습격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구시가지의 대부분은 1569년에 큰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1587년 4월에는 영국인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습격으로 3일 동안 항구를 점령하고 6척의 배를 납포하고 31척을 파괴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스페인 왕의 수염 그을림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공격으로 스페인 무적함대의 항해가 1년 지연되었다. 이 도시는 1596년에 영국 네덜란드 함대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 더 심각한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에식스 백작과 노팅엄 백작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32척의 스페인 선박이 파괴되었고 도시는 거의 한 달 동안 점령당하고 약탈당했습니다. 마침내 왕실 당국이 도시를 온전하게 되돌려주는 대가로 영국인들이 요구한 몸값 지불을 거부하자 그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떠나기 전에 많은 곳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1625년 버킹엄 공작 조지 빌러즈와 에드워드 에더드 시셀, 이 영국의 세 번째 습격을 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전쟁 동안 로버트 블레이크 제독은 1655년부터 1657년까지 카디스를 봉쇄했다. 1702년 카디스 전투에서 잉글랜드는 조지 루크와 제임스 버틀러, 이대 오르몽드 공작의 지휘 아래 다시 공격했지만 값비싼 포위 공격 끝에 격퇴당했다.
18세기의 과달키비르의 모래톱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아메리카 무역을 세비야에서 카디스로 이전해야 했으며, 이제 카디스는 대서양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국 자체는 쇠퇴하고 있었지만, 카디스는 이제 그 새로운 중요성으로 인해 또 다른 황금기를 경험했으며, 오늘날 구시가지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은 이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스페인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국가의 무역 공동체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그중 최고는 프랑스와 영국계 아일랜드인이었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은 아일랜드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이 형법에 의해 금지된 반면, 스페인에서는 가톨릭 신자로서 영국인보다 더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1778년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과의 무역권이 스페인 본토의 대부분의 항구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카디스만 항구가 누렸던 무역 독점권이 종말을 고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동안 카디스는 1797년부터 1802년 아미 앵평화 조약까지, 그리고 1803년부터 1808년 반도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영국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도시는 프랑스의 침략과 그들의 후보인 조제프 보나파르트에 맞서 버텨낸 몇 안 되는 스페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카디스는 전쟁 기간 동안 스페인의 군 최고, 사령부와 코르테스, 의회의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1812년 자유주의 스페인 헌법이 선포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은 1820년에 이 헌법의 갱신을 쟁취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혁명은 페르디난도 7세가 카디스에 투옥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군은 1823년 트로카데로 전투에서 페르디난도를 석방시키고 한동안 자유주의를 억압했다. 1868년, 카디스는 다시 한번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결과 여왕 이사벨라 2세가 퇴위하고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카디스의 코르테스 왕조는 불과 2년 후 아마데오 왕의 통치하에 군주제를 복권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도시는 많은 재건을 거쳤습니다. 많은 기념물, 성당 및 랜드마크가 청소되고 복원되었습니다. 교구 카디스와 세우터, 교구는 세비야의 로마 카톨릭 대교구의 참정권입니다. 즉, 세비야의 대도시 광구 내의 교구입니다. 1263년 무어인으로부터 리칸키스터, 재정복 후 교구가 되었습니다. 1753년 스페인 왕실이 교회 사무실에 임명하고 교회 토지의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얻은 1753년 조약에 의해 카디스 교구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스페인 콘클라베인 세우타 교구와 합병되었으며, 교구 주교는 그의 직분에 의해 세우타의 사도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 카디스의 역사적, 경치가 좋은 많은 랜드마크 중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건축 양식의 특이한 대성당, 극장, 오래된 시청 건물, 18세기 막루, 고대 도시 성벽의 흔적, 고대 로마 극장, 카디스만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을 운반하는 눈길을 끄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기 철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바다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광장을 연결하는 좁은 거리가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랜드마크 건물은 광장에 있습니다. 광장과 랜드마크 건물 카디스의 구시가지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 중 하나이며 좁은 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러 눈에 띄는 광장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미나 광장, 플라저 더 미너, 산 안토니오 광장, 플라저 샌 앤토니오, 칸델라리아 광장, 플라저 더 캔덜라리어, 산 후안 데 디오스 광장, 플라저 더 샌 완 더 디오즈, 스페인 광장, 플라저 더 에이스파냐이 있습니다. 플라자 드 미나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플라저 더 미너는 19세기 전반기에 개발되었습니다. 이전에 광장이 차지하는 땅은 샌프란시스코 수녀원의 과수원이었습니다. 광장은 1838년 건축가 토어큐에이토 벤조미더와 나중에
완 도러에 의해 광장으로 개조되었으며 1861년에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1897년에 다시 개발되었으며 그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전쟁의 영웅인 프랜시스코 이스파즈 Y 미너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마누엘 데 팔라 이 마테우, 메넬 더 펠러 Y 매수는 그의 이름을 딴 명판이 있는 미나 광장 세 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장에는 또한 여러 동상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1839년 12번 플라저 더 미너에서 태어난 호제이 먹퍼선, 암석학, 층서학 및 구조론 개발의 선구자의 흉상입니다. 카디스 박물관은 미나 광장 5번지에 있으며 카디스의 3000년 역사와 피터 폴 루벤스와 같은 예술가의 작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분류되거나 이사벨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질 수 있으며 원래 카디스 부르주아지가 점유했습니다. 카테드랄 광장, 플라저 더 라 캐터드렐에는 1635년에 지어진 산티아고 대성당, 커시드렐 오브 센티아고과 바로크 양식의 교회가 모두 자리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광장과 샌프란시스코 교회 및 수녀원, 미나 광장, 플라저 더 미너, 옆에 위치한 이 작은 광장에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와 수녀원이 있습니다. 원래 156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17세기에 회랑이 추가되면서 개조되었습니다. 원래 플라저 더 미너는 수녀원의 과수원을 형성했습니다. 플라자 샌안토니오 19세기의 산 안토니오 광장은 카디스의 주요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은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나 이사벨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수많은 저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때 카디스 상류층이 거주했습니다. 원래 1669년에 지어진 산 안토니오 교회도 광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18세기에 지어졌으며 1812년 3월 19일 1812년 스페인 헌법이 선포되어 광장은 플라저 더 라 칸스티토션으로 명명된 후 운둔자 샌 앤토니오의 이름을 따서 플라저 샌 앤토니오로 명명되었습니다. 1954년에 이 도시의 시장은 이곳을 사적지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건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칸델라리아 광장 플라저 더 캔덜라리어는 1873년 스페인 제1공화국 하에서 철거될 때까지 광장에 위치한 캔덜라리어 수녀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광장은 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스페인 최초의 대통령인 에밀리오 카스텔라, 에밀리오 캐스털러의 중심에 있는 동상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집에 위치한 명판에는 아일랜드 칠레 모험가이자 칠레 전 독재자인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버나우도 오이긴즈, 도 광장에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테드랄 광장, 플라저 더 라 캐터드렐과 대성당, 커시드렐. 카디스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는 대성당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현지에서 새로운 대성당으로 알려진 카디스 대성당은 공식적으로 센터 크루즈 소버 엘 마업 또는 센터 크루즈 소버 라스 에코스 대성당입니다. 그것은 원래 산타 크루즈 대성당, 커시드렐 더 센터 크루즈의 부지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후자는 엘판조 X의 명령에 따라 1263년에 완성되었으며 1596년 도시에 대한 앵글로더치 공격에서 불에 탔습니다. 오래된 대성당의 재건축은 17세기 초에 시작되었지만 1717년 세비야에서 카디스로 카사 데 콘트라타시온, 가서 더 칸트레테이션, 이 이사한 후 도시가 더욱 번영해졌을 때 더 큰 대성당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대성당에 대한 작업은 1722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라나다 대성당을 지은 건축가 비센테 아세로, 비센테이 어세로가 감독했습니다. 어세로는 프로젝트에서 사임하고 다른 여러 건축가가 계승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바로크 양식의 대성당은 116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이 긴 건설 기간으로 인해 대성당은 원래 디자인에 몇 가지 주요 변경을 겪었습니다. 대성당은 원래 로코코 요소가 가미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의도되었지만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48. 그 예배당에는 카디스의 오래된 대성당과 스페인 전역의 수도원에서 가져온 많은 그림과 유물이 있습니다.
산 후안데 디오스 광장, 플라저 더 샌완 더 디오즈, 과 올드타운 홀, 이 광장의 건설은 15세기의 바다에서 매립된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6년 성벽이 철거되면서 광장의 크기가 커졌고 카디스 정치인 세지스먼도 마리트의 동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아윤타멘토는 카디스 구시가지의 시청입니다. 이전 칸시스토리엘 하우지즈 1699의 기초와 위치에 건설된 이 구조물은 두 단계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799년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가 토어큐에이토 벤조미더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861년 가르시아 델 알라모, 가우시어 딜리트 엘러모의 지시에 따라 이사벨린 고딕, 스페인어, 고티코 이세벌리노 또는 간단히 이세벌리노 스타일로 완성되었습니다. 1936년 이곳에서 안달루시아 국기가 처음으로 개양되었습니다. 에스파냐 광장, 플라저 더 에이스파냐, 과 1812년 헌법기념비. 스페인 광장, 플라저 더 에이스파냐, 은 항구에서 가까운 큰 광장입니다. 그것은 1812년 헌법기념비에 의해 지배되며, 이는 오래된 도시 벽의 일부를 철거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광장은 오래된 플레즈웨일러 딜리트 카어번의 확장입니다. 이 철거의 목표는 1812년에 이 도시에서 선포된 자유주의 헌법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웅장한 새로운 도시 광장을 만들고 적절한 기념관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건축가 모데스토 로페즈 오테로와 조각가 아니케토 마리나스, 애니세이토 머리너즈의 작품입니다. 이 공사는 1912년에 시작되어 192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프라겔라 광장, 플라저 프리즐러, 과 그랑 테아트로 팔라, 그랜 테이올로 펠러, 팔라 그랜드 극장. 원래 그랜 테이올로는 건축가 가우시어 딜리트 엘러모가 1871년에 지었으며 1881년 8월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극장은 188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이전 그랑 테아트로의 유적 위에 지어졌습니다. 건축가는 어달포 머렐러스 더 로스 리오스이고 건설 감독은 완 커브레러 더 라 토레이였습니다. 외부는 붉은 벽돌로 덮여 있었고 니오모데아어 또는 무어 리바이벌 스타일입니다. 1920년대에 리노베이션을 거친 후 극장은 대성당의 지하실에 묻힌 작곡가 마누엘 데 팔라, 메넬 더 펠러를 기리기 위해 그랑 테아트로 팔라, 그랜 테이올로 펠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에 파손된 후 극장은 이후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거쳤습니다. 다른 볼거리 타비라 타워 18세기의 카디스에는 160개가 넘는 탑이 있었는데 현지 상인들은 이곳에서 바다를 내다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도착하는 상선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탑은 종종 상인 집의 일부를 형성했지만 이 특별한 탑은 해발 45m의 도시의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787년에 해군에 의해 공식 감시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여러 위치를 제거한 후 토레 타비라, 토레이 테비러 는 스페인 해군 중위인 돈 안토니오 타비라, 단 앤토니오 테비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전히 카디스 스카이라인에 점재하는 타워 중 가장 높은 타워입니다. 1994년 이래로 카메라 옵스큐라, 캐머러 아브스큐러가 있었는데 피놀 카메라의 원리와 특별히 준비된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구시가지의 탁 트인 전망을 오목한 디스크에 투사하는 방입니다. 2개의 전시실과 옥상 테라스도 있습니다. 제독의 집 카사 델 알미란테, 카서 딜리트 올미란테이는 1690년 아메리카 대륙과의 수익성 있는 무역 수익금으로 지어진 바리오 델 포플로, 바리오 딜리트 파펠로의 산 마르틴 광장, 플라저 샌 마어틴에 인접한 궁전 같은 집입니다. 그것은 소위 인도의 함대인 단 디에이고 더 바리오즈라고 불리는 스페인 보물 함대의 제독의 가족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외관은 안드레이올리
작업장에서 준비한 절묘한 빨간색과 흰색 제노바 대리석으로 덮여 있으며 전문가인 가르시아 나르바에스, 가어시어 나어베이에즈가 장착했습니다. 주랑이 있는 현관, 큐폴라 아래에 웅장한 계단, 메인층의 홀은 훌륭한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건축적 특징입니다. 바리오즈 가족의 방패가 2층 발코니에 나타납니다. 오래된 세관. 카디스 항구의 측면을 보호하는 벽의 경계 내에 위치하여 세관, 고용의 집 및 영사관과 같은 세 개의 동일한 인접한 건물이 있습니다. 셋 중 전자가 먼저 세워졌으며 냉정한 신고전주의 양식과 풍부하고 균형 잡힌 비율로 지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1765년 후안 카바에로, 완 카베레로의 지시에 따라 771만 7,200 레알의 비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회 궁전. 카디스의 세 단장을 마친 담배 공장은 국제 컨퍼런스 및 무역 박람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52 제3회 연례 MAST 컨퍼런스 및 무역 박람회 2008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본거지. 카디스의 철탑. 카디스의 철탑은 카디스만의 양쪽에 하나씩 거대한 전기 케이블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특이한 디자인의 전기 철탑입니다. 철탑은 높이가 158m, 518피트이며 두 개의 회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매우 틀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는 절연체를 위해 각 프레임워크의 상단에 하나의 크로스바가 있는 좁은 절두체 강철 프레임워크로 구성됩니다. 로마 극장. 주요 문서, 로먼 시어터, 카디스. 로마 극장은 1980년 엘 포플로, 엘 파펠로, 지구에서 화재로 오래된 창고가 파괴된 후 발견되어 일부 중세 건물의 기초로 판단되는 건축층이 드러났습니다. 이 건물들의 기초는 훨씬 더 오래된 돌, 즉 로마의 성격을 띤 손으로 깎은 석회암 위에 세워졌습니다. 체계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 온전한 로마 극장이 드러났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루시우스 코르넬리우스 발버스, 소작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이 극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로마 극장으로 로마 남쪽의 폼페이 극장만이 능가합니다. 키케로는 그의 저서 에피스툴리 에드 퍼미려스,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버스가 개인적인 선전을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썼다. 카란자 다리. 라 페파 브리지. 라 페파 다리, 라 피퍼 브리지는 공식적으로 라 페파, 라 피퍼이며 카디스의 두 번째 다리 또는 카디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명명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4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카디스만을 가로질러 카디스와 스페인 본토의 푸에르토 네아를 연결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긴 다리이며 이 나라에서 가장 긴 스팬 케이블 스테이입니다. 라 페파 다리, 라 피퍼 브리지라고도 알려진 1812년 헌법 다리, 컨스티투션 오브 1812 브리지는 카디스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로 카디스와 푸에르토 레알, 포어토 리얼, 마을을 연결합니다. 이것은 총 길이가 5km인 유럽에서 가장 높은 다리 중 하나입니다. 샌퍼렌도 로드와 커란저 다리와 함께 도시로의 세 번째 접근입니다. 성벽과 요새. 라스 포터스 더 티에러는 16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여러 층의 벽으로 구성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중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20세기경에는 현대적인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9가지 입구를 리모델링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벽을 잘라낸 두 개의 나란히 있는 아치는 도시의 주요 출입구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엘 아르코 데 로스 블랑코스, 엘 아어코 더 로스 블랭코스는 1300년경에 지어진 파펠로, 지구의 관문입니다. 그것은 중세 도시의 주요 문이었습니다. 문은 문 위에 예배당, 지금은 사라짐을 지은 펠리페이 블랑코, 가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엘 아르코 데 라 로사, 로즈 아치는 대성당 옆에 중세 벽에 새겨진 문입니다.
18세기에 이 도시에 살았던 게스퍼 버라 로저 선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게이트는 1973년에 개조되었습니다. 벨로아우트 더 라 캔덜라리어, 캔델머스의 요새 또는 요새는 군사 요새입니다. 땅의 자연스러운 고도를 이용하여 1672년 주지사인 디에이고 카베레로 더 일레스커스의 주도로 건설되었습니다. 이전에 방파제로 사용되던 바다를 향한 방벽으로 보호된 칸델라리아의 대포는 카디스 항구에 접근하는 수로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이 건물이 군사 공병대의 본부 역할을 했으며 적대적인 지형에서 기록된 메시지를 운반하는 세인 군대의 귀환 비둘기의 본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조된 이 건물은 현재 문화 장소로 사용됩니다. 해양 박물관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인용 필요, 현재는 연구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 세바스티안 성, 캐셀 오브 센 세바스티안, 은 군사 요새이기도 하며 칼레타, 컬레이터, 해변에서 이어지는 도로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06년에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성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미래의 용도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남아있습니다. 산타 카탈리나 성, 캐셀 오브 센터 캐털리너, 은 군사 요새이기도 하며 칼레타, 컬레이터, 해변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카디스의 영국의 약탈 이후 1598년에 지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개조되어 현재는 전시회와 콘서트에 사용됩니다. 해변. 반도에 위치한 카디스에는 많은 해변이 있습니다. 라플라이어 더 라 컬레이터는 카디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입니다. 그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움과 바리오 더 라 비너와의 근접성 때문에 항상 카니발 노래에 있었습니다. 산 세바스티안과 산타 카탈리나 두 성 사이에 위치한 구시가지의 해변입니다. 썰물대는 길이가 약 400m, 1300피트, 너비가 30m, 98피트입니다. 라 칼레타, 라 컬레이터, 와데로는 말레콘, 멜러칸, 과 같은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 허베너의 일부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임스 본드 영화 다이 어나더 데이의 시작 부분에 있는 쿠바 장면 중 여러 장면의 세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카디스의 새로운 지역에 있는 라 플라야 데 라 빅토리아, 라 플라이어 더 라 빅토리어는 카디스의 관광객과 원주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변입니다. 길이는 약 3km이며 평균 너비는 50m, 160피트의 모래입니다. 적당한 파도와 바위가 없어 가족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에 의해 도시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에비뉴의 육지 쪽에는 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라 플라야 데 산타 마리아 델 마르, 라 플라이어 더 센터 머리어 딜리트 마어, 또는 플라이타 데 라스 무에레스, 플레이터 더 라스 무에이레이스는 라 플라야 데 빅토리아, 라 플라이어 더 빅토리어, 와 라 플라야 데 라 칼레타, 라 플라이어 더 라 컬레이터 사이에 위치한 카디스의 작은 해변입니다. 호텔은 카디스의 옛 지구의 훌륭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다른 해변으로는 토레고르다, 코르타두라, 엘 차토가 있습니다. 문화 언어. 카디스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는 서부 안달루시아 방언과 도시 방언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S와 Z의 소리 사이에 구별이 없음을 의미하는 CCNT이며 S는 혀의 앞부분, 프리도어셀 S으로 발음됩니다.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육제. 카디스 카니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카니발 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카니발 관련 활동은 도시에서 거의 일정합니다. 항상 리허설, 공개 시연, 다양한 종류의 경연이 있습니다. 카디스의 카니발은 코믹한 뮤지컬 작품을 공연하는 차이라이 고터즈라는 풍자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리고타는 7대 12명의 연주자로 구성되며 기타, 카주, 베이스 드럼 및 다양한 소음 발생기와 함께 노래하고
연기하고 즉흥적으로 연주합니다. 차이라이 고터즈 외에도 많은 다른 공연자 그룹이 있습니다. 합창단,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앙상블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의 이발소 사중주나 멕시코의 마리아치와 매우 흡사한 하모니로 노래합니다. 쿠아르테토스, 큐아오티토즈는 극적인 패러디와 유머러스한 노래를 번갈아 가며 4명 또는 때로는 3명의 공연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자, 운문으로 이야기를 낭송하는 이야기꾼. 이러한 다양한 광경은 2월에 2주 동안 도시를 다채롭고 인기 있는 야외 극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컴커소 오피셜 더 에그러페이션이즈 카어네이벌레스 커즈 카니발 그룹의 공식 협회는 매년 그랜 테이올로 펠러 위 참조에서 차이라이 고터즈와 다른 공연자들이 상을 놓고 경쟁하는 경연 대회를 후원합니다. 이것은 카디스 카니